당신이 꿈꾸던 은퇴 생활, 정말 그 모습인가요? 은퇴를 앞두고 사람들은 누구나 평온한 일상과 여유로운 시간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새벽같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 학비나 대출에 쫓기지도 않죠.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삶은 기대와는 달리 현실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와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그렇게 은퇴 후 5년쯤 지나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견뎌내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할 때 흔히 얼마 모아야 할까? 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가장 많은 갈등이 생기는 분야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실제로 최근 은퇴 후 갈등 사례를 다룬 조사에서 5,060대 부부 중 약 62%가 은퇴 후 생활비 문제로 다투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젊었을 땐 각자의 역할과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출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가정의 남편 어 씨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매달 약 1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내와는 자녀 둘을 출가시키고 이제 둘만의 생활이 시작된 상황이죠. 문제는 아내가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하는 여행이나 모임 비용, 건강보조식품 등에 지출을 하자 남편이 이젠 절약해야 할 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냐며 반박하지만 남편은 노후가 몇 년일지 모르는데 당장 70 넘어서 병원비 생기면 어떡하냐며 걱정합니다. 이렇게 생활비 지출의 관점이 다르면 은퇴 후의 시간은 오히려 갈등의 연속이 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퇴 후에도 존중받고 있는가, 내 삶의 선택을 인정받는가라는 감정적인 부분까지 연결됩니다. 그동안 일을 하며 서로를 배려하지 못했던 시간이 이제 은퇴 후에야 겨우 마주보게 된 건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원망과 분노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입니다. 남편이 퇴직 후 건강이 나빠져 수입이 완전히 끊기면서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이 부부는 퇴직 전까지도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던 터라 위기 상황에서 각자의 책임만을 따졌고 결국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해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고, 아내는 당신은 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냐며 질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상담을 통해서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은퇴 전부터 생활비 관리를 철저히 준비했던 시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퇴직 10년 전부터 서로의 지출 습관과 소비 패턴을 정리했고, 은퇴 후엔 월 250만 원 이내에서 생활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한도 내에서 즐기자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에 2시간씩 활동하고, 아내는 요가와 독서 모임을 다니며 개인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매달 한 번은 생활비 점검 미팅을 했고, 이 덕분에 5년이 지나도록 큰 갈등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대화와 합의의 유무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문제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감정적 싸움으로 번질지 협력의 계기로 바뀔지는 결국 부부간의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안전함을 정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관계와 경험을 통해 안정을 느낍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대화의 실마리가 열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길어졌고 몇 년만 참으면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앉아 다음의 세 가지를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생활비 항목을 함께 정리하고 한 달 기준 예산을 함께 정하세요. 너무 빡빡한 예산보다는 서로 즐길 수 있는 소비 항목도 넣어야 오래갑니다. 정기적인 생활 점검 회의를 만들어 보세요. 갈등이 커진 다음에 이야기하면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평소에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루틴을 만들어두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일상을 갖게 하세요.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일정 부분은 각자의 생활 공간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노후 함께 걷는 길에서 우리가 자주 다루는 주제지만 이 문제는 언제 들어도 무겁고 또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막 은퇴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5년차에 접어들며 이미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삶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대화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우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은퇴 후 부부 사이의 생활비로 다투는 상황은 결국 심리적 안정감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사람은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면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데, 이때 내가 안전한가, 내 가족이 안정적인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불안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감정적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안 상태에서 인간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해 돈 문제로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상대방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감정이 앞서서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부부가 생활비 문제로 다툴 때는 대화의 기술뿐 아니라 서로의 심리적 안정감을 먼저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건강 악화는 다시 생활비 부담과 맞물려 악순환을 만드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비뿐 아니라 건강관리도 함께 계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투명한 재정 공유입니다. 부부가 은퇴 후 가진 자산과 지출 계획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마음의 짐도 덜어집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비상금 마련입니다.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등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할 때 혼란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다툼을 막아줍니다. 셋째, 심리적 회복력 강화입니다. 은퇴 후 신체 활동이나 취미,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각자 또는 함께 활동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쌓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은퇴 후 갈등이 커질 경우 가족 상담이나 전문 중재인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받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전략들을 종합하면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넘어서 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그리고 관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은퇴 생활 설계가 완성됩니다.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기반으로 어떻게 안정감을 구축할 것인지가 은퇴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